안녕하세요. 참이테니스 김성민입니다. 네, 정혜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운동 시간 이제 셋째 시간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팔 운동 할 거고요. 조금씩 들어오시는 진기님 반갑습니다. 전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혜림 씨도 운동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점점 건강해지는 그런가요? 얼굴이. 네. 그래서 오늘은 팔 운동 할 거고 신동인 씨 반갑습니다. 닭가슴살 오래 뭐 턱 두꺼워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거 속설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오늘은 팔 운동을 할 거고 저희가 운동 시간이 지금 보통 전에 뭐 화요일도 했다가 금요일도 했다가 해서 정리가 안 됐었는데 일단은 월수 10시로 해야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형님께서 닭가슴살 말고 대체하기 좋은 음식이 뭐 있나요? 하셨는데 뭐 단백질은 되게 많아요. 뭐 닭가슴살도 많고 뭐 드세요? 저 오리고기 추천이요. 살찌나요? 오리고기도 오리고기도 괜찮아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그다음에 소고기도 괜찮고 뭐 돼지고기, 살코기도 괜찮고 대두단백도 괜찮고 뭐 생선도 괜찮고 좀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닭가슴살이 단가 대비 가장 싸요. 싸다 보니까 먹는 거지 그게 좋아서 먹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두루두루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오늘은 팔 운동 하는데 혜림 씨는 자, 여자분들 이 민소매 지금 입고 있는데 네. 팔에서 가장 이렇게 뭐 자신 없다고 해야 되나? 어떤 문제가 네. 있죠 팔이? 팔은 일단 잘 안 하게 되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여기가 어깨가 아니고 팔이죠, 이 부분이. 네. 네, 여기가 왠지 이렇게 둥그렇게 튀어나올 것 같아서 하체 위주로 보통 더 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팔 운동을 잘 안 하게 된다고. 그렇죠. 자, 네. 팔 운동은 사실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사실은 다리나 이런 큰 근육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팔 운동을 이제 잘 안 시키는데 지금 헬스TV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부위별로 쭉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팔 운동을 할 건데 팔 운동을 하면서 이제 팔은 2두 3두를 이렇게 처음에는 큰 운동 위주로 했다가 끝에 이제 마무리로 하는 그런 패턴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밴드 없나요? 밴드? 네, 머리 잠깐만요. 네, 가져와. 그렇게 하고 팔 같은 경우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아니 머리 밴드 그러니까 팔 같은 경우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는데 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팔도 예쁘게 나오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우람한 팔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가져왔어. 오늘 밴드를 안 가져왔어. 자, 일단은 팔 운동 하기 전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팔은 여기 2두는 어깨에서 요렇게 팔에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3두도 어깨 후면에서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이랑 어깨 정렬이 안 좋은 목이랑 어깨 정렬이 안 좋은 사람들은 팔을 할 때 이렇게 으쓱으쓱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팔은 어깨 정렬이 안 좋으면 거의 다 안 좋아요. 어깨 정렬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체크하는 거 말씀드렸죠. 귀랑 어깨랑 요게 일자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가슴이 어깨가 요렇게 말려 있진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해요. 팔은 여기 말려 있는 부위, 여기 가슴 부위에 여기 보면 톡 튀어나온 뼈 있거든요. 여기서 길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짧아져 있으면 팔 가동성이 되게 줄어들어 버려요.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어도. 그러면 움직임 범위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팔 운동할 때 되게 자극이라든가 아니면 어깨 쪽에 자극이 되게 많이 가죠. 일단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두 운동부터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기구를 이렇게 뭐 좀 갖다 놨는데 뭐 이지바도 있고 뭐 여기 짐스틱도 있고 덤벨로 하는데 덤벨로 먼저 해볼게요. 덤벨 가지고 한번 잡아보죠. 가벼운 거로. 양쪽 다 잡아보세요. 자, 이두 운동에서는 되게
이두 운동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손목 컨트롤이 되게 중요해요. 뭐 팔을 이 내전시킨다, 외전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손목에서는 엎침, 덮침이라고 하는 이렇게 요런 동작이 있는데 요걸 할 때 손목을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생겨요. 손목이랑 여기 팔꿈치, 엘보랑 여기 어깨 요 세 가지 관절을 포인트로 두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요 상태에서 팔은 처음에 여기로 보통 접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상태에서 옆으로 살짝 가보죠. 팔 근육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면 팔 근육은 어깨에서 요렇게 하나가 붙어서 요렇게 짧게 하나가 내려오고 여기서 길게 두 개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흔히들 어깨에서 붙어서 내려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두예요, 이두. 그리고 요게 짧게 나오는 게 중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길게 하나 떨어지는 게 또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팔 근육 4개가 움직여요, 4개가. 근데 요 상태에서 팔꿈치를 고정을 시켜놓고 요 상태에서 살짝 당겨보죠. 당긴다. 요게 지금 기본적으로 팔을 쓰는 원리예요. 다시 천천히 내려서 둘, 다시 셋, 다시 넷, 다시. 제가 지금 햄머커를 시키는 이유가 팔꿈치 엘보의 움직임을 가장 편하게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이러면 되게 편하게 써요.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덟, 반복, 아홉, 다시 10개. 자, 헬멧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당기니까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여기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손목에도 힘이 들어가 여기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팔이 요렇게가 근육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 근육이 하나가 있는데 요 놈을 요 상태에서 쓰면 요 바깥쪽 근육을 되게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요걸부터 시켰냐면 요 움직임을 엘보 움직임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두를 써야 돼요. 이두를 써야 되는데 이두 같은 경우는 어깨 움직임이 이두할 때 어깨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깨 움직임이 들어가요. 살짝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 상태에서 당겨놓고 요 내전을 요렇게 시켜버리면 내전을 시키면 여기서 있는 근육이 요렇게 붙이려고 요렇게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요렇게 붙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깨 근육에서 살짝 당겨주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두 운동할 때는 전체적으로 쓸 때는 이 팔꿈치 위치가 자기 바디 라인에서 정면 보죠. 바디 라인에서 기보다 팔꿈치가 앞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살짝 앞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당기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넷, 오케이. 계속 다섯,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갈 거예요.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10개. 자, 요렇게 하면 지금 여기도 힘을 쓸 거고 여기도 힘을 쓸 거예요. 지금 맞죠? 근데 이제 보디빌딩 식으로 얘기하면 고립을 시켜야 돼. 여기서 고립을 시켜야 돼서 우리는 보디빌딩은 여기를 이두를 가장 많이 쓰려고 해요. 그게 보면 여기 팔뼈에서 여기서 요렇게 연결해 주는 상완 이두근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전체 얘기할 때 상완 이두근을 얘기하면 여기 뼈 여기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여기를 고립을 시키려면 이 상태에서 외전을 요놈 근육은 이렇게 외전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외전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걸어두고 팔꿈치 잠깐만. 팔꿈치는 아까 요렇게 키보다 약간 앞에 있게 만들어서 이 상태에서 천천히 당겨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 하나, 둘, 그렇지.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반복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했는데 아까하고 느낌 차이가 어때요? 힘들어요. 아니 어디가 힘드냐고. 그냥 힘들어 힘들다. 죽겠네. 아, 여기 네. 이두가 네. 확 먹는 느낌? 여기가 더 좀 네. 집중되죠. 그리고 요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팔을 이제 손목 컨트롤 얘기했어요. 손목에 힘들어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 손목이 이제 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손목만 조금 이렇게 짧게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손목을 잡을 때, 그립을 잡을 때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혀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상태 대각선으로 와서 요렇게 해서 앞에서 봤을 때 요렇게 잡으세요. 요렇게. 요거 잠깐만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립도 가르고 바벨도 마찬가지고 이 상태가 아니고 요렇게 잡힌 상태가 돼야 돼요. 완벽하게 여기 끼인 상태예요. 여기 끼인 상태에서 딱 안으로 들어와서 요렇게 잡혀야 돼요. 그러면 해박적으로는 여기 보면 요 앵글 자체가 요렇게 갔을 때 요 앵글 자체가 팔 엄지손가락 안쪽 요 앵글 자체가 한 30도 정도 나오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해요. 이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잡아서 요런 느낌 들고 데드리프트 할 때도 그렇고 뭐 벤치프레스 할 때도 그렇고 요 느낌은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 핸들이 요렇게 클 준비할 때 이렇게 꺾이거나 밖으로 말려있지 않게 이 상태에서 항상 일자가 유지가 돼요. 손목 컨트롤이 안 되면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손목에 힘이 약하거나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손목을 살짝 준비시켜 놓고 당겨봐요.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들어간다 안 올라와도 돼요. 사실 이 상태에서 요렇게 해놓고 다시 또 손목이 이렇게 꺾여버리죠. 내려올 때 이건 안 좋아요. 이 상태에서 손목 잡아놓고 하나, 다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둘, 다시 셋, 돌리지 말고 이것도 돌리지 말고 고립시켜놔서 네, 그리고 고개도 딱 정면 보게 다시 다섯, 그렇지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하나 더 10개. 오케이 됐습니다. 요렇게 들고 그 다음에 연번님께서 얘기하시는데 팔 운동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 해머크를 먼저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신데 저 같은 경우는 움직임 그러니까 보디빌딩에서 고립이라는 걸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는 해머컬부터 가르쳐요. 동작이 좀 더 편하고 손목 컨트롤을 훨씬 편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부분화 시켜서 고립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요. 지금처럼. 근데 그거는 선생님마다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메이커스 밀리언님께서 남자 여자 동일한 운동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좀 동일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은 좀 사이즈 키우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바벨 컬을 좀 많이 하시면 좋고 바벨로 하시면 좋고 여자분들은 조금 커진다기보다는 조금 슬림해지기 위해서는 뭐 덤벨로 조금 움직임에 관해서 자극점에 관해서 좀 더 출발해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우님. 이 보시고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핸드폰 못 봐서. 네, 그 상태에서 보면 다시 한 번 더 컬을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업침, 딥침, 내전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거예요. 내전에서 그 양쪽에 다시 한번 잡아보죠. 아니, 그 상태에서 이제 양쪽으로 잡고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양쪽으로 잡고 그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살짝. 네. 그리고 목이랑 여기 정렬을 만든다는 생각. 배꼽에 역시 이 상태에서 배꼽을 잡아놓고 그 상태에 한 손씩 할 거거든. 한 손씩 하는데 네. 한 손씩 자 준비하고 천천히 손목 컨트롤 딱 하고 그 상태에서 어깨는 조금 이렇게 내린다는 생각. 보디빌딩에서 거의 모든 종목에서 거의 어깨 내림, 약간의 당김. 요거는 무조건 다 했어요. 무조건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까 어깨 내림, 약간의 리트렉션. 그러니까 당김, 뒤쪽으로 약간 당김. 그러니까 이 힘이 목이 이렇게 이 표현이 맞냐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중앙에서. 그래야 가슴이 살짝 업되면서 그 상태에서 컬을 해볼게요. 하나, 그렇지. 천천히 내려서 둘, 셋, 다시 넷, 다섯, 계속 여섯, 일곱,
여섯, 아홉, 10번. 5개 더 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다시 반대쪽으로. 반대쪽도 역시 똑같이 자세 잡아서 하나, 둘. 이게 내려갈 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돌려도 돼요. 돌리면 요쪽 면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그냥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요렇게 내리셔도 상관없어요. 이두만 살짝, 둘, 시두만 살짝, 셋, 다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컬이에요. 컬인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하나 사실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자, 여기서 컬을 하면서 햄시 한번 당겨봐요. 하나, 이렇게 당기면 요 상태에서 쓰면 여기만 써요. 거의 바깥쪽으로 와버려요. 손목 모양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외전을 요렇게 건다고 얘기하죠. 요렇게. 요게 거는 게 왜 그냐면 이 손목에서 손목을 돌리는데 왜 이두가 집중이 되냐? 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요 상태에서 사실은 팔 엘보 자체가 손목 자체를 이렇게 붙여 넣는 거예요. 붙여 넣으면 여기 붙어 있는 요 어깨 근육이 여기서부터 어깨에 팔에 붙어 있는 근육이 붙여 넣으면 이게 붙이면서 팔을 요렇게 드는 역할을 해요. 요 근육은. 그러니까 어깨를 요렇게 들어. 요렇게 드는 역할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러고 나서 요렇게 올릴 때는 삼각근을 쓰거든요. 앞삼각근을. 근데 요 상태에서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요 상태에서 당겨서 요렇게 당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전을 건다고 해서 너무 손목에 이렇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손목에 이 상태에서 저거. 손목에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럼 손목에만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잡아놓고 회전. 하나, 둘. 그러면 이 팔꿈치 보세요. 팔꿈치가 여기서 출발해서 와서 앞으로 살짝 들리면서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놈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벌어지는데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손목 갖고 이렇게 틀면 안 돼요. 손목 갖고 트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 팔꿈치 엘보 자체가 이렇게 어덕션에 대해서 붙으면서 약간의 앞으로 밀림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요 동작이 사실은 유도에서 되게 중요해요. 엄청난 포인트인데 그 디테일한 걸 손목 외전 갖고 계속 잡으시려고 하면 나중에 손목 아파요. 되게 많이. 자, 다시 그거 신경 써서 한번 해볼게요. 요 상태에서 그립 제대로 잡고, 자, 하나, 둘, 다시, 셋. 천천히 내렸다. 자, 여기서도 천천히 내려서 여기 힘 유지되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셋, 그렇죠. 넷. 요 상태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혜림씨처럼 이렇게 손목을 꺾으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요 놈이 돌아와서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손목 돌리지 마.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야. 하나, 다시. 요 상태에서 붙여 놓는다. 여기 계단할 사이를 그렇지. 셋, 넷. 그래. 여기 있는 데가 자극이 가서 나중에 남자분들 포즈 취하거나 정면 포즈 취할 때 유도 여기가 발달돼요. 내측이 발달되거든요. 넷. 손목 또 쓴다. 다섯. 손목 그림 유지. 여기서 뭐 혜림씨는 지금 손목이 안 들어와요. 다시 하나, 스톱. 여기까지밖에 안 와. 다시 둘. 아까 그렇게 당기는 거랑 이렇게 당기는 건 느낌 어때요? 2배로 힘들어요. 자, 다시 계속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거 느낌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손목 안 쓴다고 생각하고 다시 넷, 다시 다섯,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반대로 저 손목 안 들어간다 지금. 엘보 다시 하나 더. 엘보 끝까지 신경 써서. 오케이. 다시 반대쪽 해볼게. 반대쪽. 이걸
반대에서 번갈아서 하든지 한쪽에서 계속 하든지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시 중요한 거, 자 한쪽씩 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를 움직이면 운동에서는 그러니까 안정성과 가동성이 있는데 우리가 가동성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안정성을 맞추는데 이 포인트, 요 포인트는 안정을 완전히 딱 고정을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를 딱 잡아준다 생각하고 반대쪽도 하나 둘 하나 다시 둘 셋 다시 넷 반복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여덟 팔꿈치 싹 돌아가면서 엘보를 살짝 붙여준다는 생각으로 아홉 열 다섯 개 더 하나 다시 둘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오케이 자 잠깐만요 조금 쉬었다가 물 한 잔 먹고 가죠. 트레이너님께서 개인 운동할 때 팔 운동부터 해물컬부터 진행하고 하시는 분 해물컬은 저는 참고로 얘기하면 프리처컬부터 해요. 프리처컬부터 그러니까 이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팔을 움직일 때 같은 이두라도 헤드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끝지점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팔을 실질적으로 쓸 때는 여기 끝부분은 항상 써요. 거의 이게 있어는 이두가 거의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끝부분에서 작은 범위에서 먼저 운동해놓고 그 다음에 이두 쪽으로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프리처컬부터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헤드 쪽에서 프리처컬 아니고 그냥 바벨컬이나 그런 부분을 먼저 해놓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번갈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한테는 초보자들한테 그렇게 시켜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중급자 이상 되면 조금 더 이제 보디빌딩 테크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혜림 씨 이름이 뭔지 이름이요? 가르쳐 달래요. 저 정혜림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지? 누구시죠? 밀리언 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혜림 씨는?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네. 저는 보컬 트레이너예요. 네.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저희 센터 일반 회원이시고 직업은 따로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컬 트레이닝 하고 계세요. 보컬 트레이닝 같은 트레이너인데 트레이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죠. 자세 추정해서 보통 3세트 정도 되면 이 생리학적으로 보면 한 3세트 정도가 가장 이 인지도가 가장 높다고 해요. 지금 하면 잘할 거예요 이제. 자, 그 상태에서 당겨놓고 하나 다시 오케이 둘 그렇죠 오케이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손목 쓰는 것도 셋 오케이 넷 그렇지 다섯 결론은 여기는 거의 안 쓰는 거예요. 여섯 여기만 접어서 엘보가 이렇게 와서 약간 당겨주면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살짝 올라가게 됐어요.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열 다섯 개 더 하나 다시 둘 셋 넷 하나 더 다섯 오케이 다시 반대쪽 하나 둘 오 집중력이 좋아요. 셋 다시 넷 다섯 약간 회전시키면서 조금 더 끌고 나와도 돼. 여섯 회전시키면서 더 끌고 나와도 돼. 그렇지. 일곱 어깨 딱 낮춰주고 그렇지. 여덟 다시 아홉 다시 10개 5개 더 하나 다시 둘 셋 넷 한 번만 더 하죠. 다섯 오케이. 어때요 느낌이? 이게 끌고 놓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쭉 당겨 보니까 근데 확실히 더 마지막에 이렇게 딱
네. 내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 팔 운동은 중량을 많이 치면 안 돼요. 유일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딱 스퀴즈 되는 게 완벽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이게 모양이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쉬는 시간 될 수 있는데 짧게 가지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준비. 하나, 다시, 둘, 옆으로 살짝만 돌아올게요. 보세요. 옆으로 살짝 여기 엘보로 보여줄게요. 여기서 봐봐. 여기까지 오는데 이것도 잘했는데 지금 여기서 팔꿈치를 이렇게 닫아주면 여기 전진하면서 이렇게 당겨주면 완벽하게 수축이 돼요. 다시. 네. 거기가 수축이 되면 여기 위에까지 힘이 들어가요. 다섯. 다시. 여섯. 그렇지. 오케이. 손목으로 들지 말고 일곱. 다시. 여덟. 그렇지. 아홉. 여기 내전 시키면서 여기를 조금 끌고 더 나가. 그렇지. 열. 다섯 개 더. 하나. 다시. 둘. 천천히 여기만 탄다 생각하고 스톱. 셋. 더 나가야 돼. 끌고. 그렇지. 넷. 하나 더. 다섯. 오케이. 반대로. 자, 다시. 옆으로. 하나. 자, 손목이랑 완벽하게 다 펴지 말고 하나. 여기서 떨어뜨려 놓고 여기 펴봐요. 천천히 내려봐. 여기까지만 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니 팔을 완전히 다 펴지 말고 다시. 둘. 다시. 오케이. 스톱. 셋. 완전히 다 펴지 말고 자기 근육 길이만 놓으면 돼. 스톱. 넷. 다시. 다섯. 그냥 들지 말고. 여섯. 그렇지. 엘보를 틀어준다는 생각. 일곱. 여기를 붙여준다는 생각하면 돼요. 여덟. 다시. 아홉. 다시. 열. 다섯 개 더. 하나. 다시. 둘. 팔꿈치 이게 뒤로 빠지면 안 돼요. 놓을 때 잡아놓고. 셋. 뒤로 빠지지 않게 먼저 펴지고 나서 약간 들어가는 게 괜찮아요. 넷. 다시 또 안 돌아온다. 다섯. 오케이. 좀 힘들 거니까 물 한 잔 먹어요. 일단 자, 첫째 초보자 팔 루틴을 좀 3가지 정도로 해드시면, 이두 같은 경우는 덤벨 컬이라든가 아니면 케이블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케이블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햄머컬 같은 경우를 저는 꼭 먼저 시켜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 햄머컬, 덤벨컬, 케이블. 그러고 나서 힘이 좀 붙으면 바벨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머신까지 하면 종류가 되게 많아지죠. 이 컬에서 한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한 가지만. 컬에서 보면 프리츠컬 종류 있죠. 프리츠컬 종류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프리츠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경우가, 머신도 그렇고 다 걸쳐져 있잖아요. 요놈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봉우리를 만들거든요. 봉우리를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내전을 시켜서 여기서 걸어서 요렇게 올라오는데, 요 놈이 완전히 어깨를 한번 이미 쓰고 있어요. 얘가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요렇게 당겨서 요 기능을 마지막에 여기에 있어서 여기가 딱 스퀴즈 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능을 먼저 앞에서 요렇게 걸어놔버리, 정면 봐요. 정면. 먼저 요렇게 걸어놔버리면 요렇게 해서 내리는데 운동 범위도 짧아요. 사실은 다른 프리웨이트보다. 그러니까 요 상태 운동 범위를 조금 짧게 하셔가지고 요렇게 해서 계속 그 범위를 운동시킨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덤벨 컬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두, 장두랑 요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기 장두 범위에서 놓으게끔 운동하시면 되고, 그거만 아시면 다른 거는 크게 그거 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가슴 운동이랑 하고 나서 많이 지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큰 근육을 하고 2가지 운동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훈련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치신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때요? 지친 네. 상태에서요? 네. 집중이 안 돼요. 네, 집중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운동을 시킬 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횟수를 좀 많이 시켜요, 처음에. 왜냐면 근지구력이 없으면 나중에 훈련 자체를 소화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체력을 기르는데 한두 달은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그 운동을 버텨내는 힘. 원종필님께서 지금까지 테니스 엘보인데 일단은 엘보가 온 상태라면 운동을 하시는 건 안 돼요. 가동 범위가 아마 처음에는 가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계속 쓰시면.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시든지 조금 이거 치료를 하시고 난 뒤에 좀 운동을 하시고,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웨이트를 하다가 다치셨겠죠. 웨이트를 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팔이나 엘보 문제는 팔에서 엘보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깨랑 목 쪽으로 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깨 목 쪽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두 운동을 할 건데, 삼두 운동은 자, 이 상태에서 팔이 요렇게, 팔꿈치가 요렇게 있단 말이죠. 요렇게 있는데,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어깨 자체가 요렇게 약간 라운드 숄더가 이렇게 앞으로 30도 정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립을 타고 앞으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팔꿈치 자체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여자분들 이래 된 사람 많아요. 이렇게 뒤집어진 사람들. 근데 사실은 팔꿈치 자체가 요렇게 옆을 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 어깨 정렬이 괜찮은 상태예요. 근데 요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아예 뒤집어져 있거나 라운드 숄더가 많이 와가지고 아예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차렷하고 있을 때 네. 손이 이렇게 11자로 있으면 뒤집어져 있는 거죠? 네. 11자로 있으면 요 엘보 자체가 완전 돌아봐요. 11자로 한번 이렇게 맞춰버리면 여기 자체가 이렇게 당겨져요. 그러니까 요 날개 축지 아프신 분들 있죠, 어깨. 그런 분들 보면 거의 정상이 요 상태예요. 거의. 그래서 걸을 때도 요렇게 걷거든. 걸을 때도 요렇게 걸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를 쓴다 소리예요. 그거는 패턴 자체를 완전히 만들어야 돼요, 새로. 하체 운동을 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엘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엘보 있으면 스쿼트도 무리 와요, 사실은. 왜냐하면 스쿼트 할 때 이렇게 져야 되는데, 스쿼트 할 때 요 팔 자세가 어깨 자세가 돼야 되는데, 스쿼트 할 때 나중에 조금 심화 반응 와서 말씀드릴 건데, 스쿼트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이놈이 이렇게 살짝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회전을 걸면서 밀어주고 목 자체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다면 여기서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기능이 안 뒤집어져요. 첫째는 이 기능이 회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놈을 가지고 이렇게 말아버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척추 정렬이 안 나와서 스쿼트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굳이 만들어내려고 한다 하면, 제가 볼 땐 스쿼트를 하실 때도 프론트 스쿼트가 나아요. 프론트 스쿼트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마른 체형인데 근육을 키워 벌크업 하는, 마른 체형인데 벌크업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식사 잘 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시고 나서 뭔가 조금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팔 운동은 이제 3두 운동을 할 건데, 3두 운동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시면 크로즈 그립 푸시업을 가장 많이 시켜요. 크로즈 그립을. 네, 자기 몸으로 하는 건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무릎을 대고, 한번 무릎을 대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크로즈 푸시업은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팔꿈치 자체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허리 자체가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안 빠져 있게, 뒤로 안 빠져 있고 요렇게 들어와야 돼. 코에 딱 힘을 주고, 잠깐만 요 옆으로 자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옆으로 요렇게. 네. 저쪽 보고, 머리 저쪽. 네. 그 상태에서 요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 더 올라가. 아니, 더 올라가. 팔만. 그리고 팔꿈치. 요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서 어깨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엉덩이가 이렇게 같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가면서 이 어깨랑 이놈이 머리랑 같이
들어가면서 머리가 같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서 떨어져줘요. 그리고 어깨 딱 낮추고 이 상태에서 마이크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낮추는 이 상태가 먼저 나와야 여기 힘이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엘보만 여기만 굽힌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내려볼게요. 천천히 오케이 하나 이렇게 되면 실패해요. 왜냐하면 중심 자체가 여기 자체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척추 자체가 이렇게 같이 눌러줘야 돼요. 눌러져서 같이 내려가죠. 아니 다시 엉덩이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조금을 내리더라도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까 혜림씨 내린 것처럼 팔로만 내려봐요. 여기 보면 어깨가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어깨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려요. 올라가면 그러니까 어깨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에 문제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엘보 3두 운동을 해버리면 거의 엘보 부상 와요. 그 상태에서 딱 잡아놓고 그렇죠. 코 딱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갔다. 오케이 하나 다시 엉덩이도 같이 내려가고 그렇지 둘 다시 어깨는 가만히 두고 팔꿈치만 셋 다시 넷 후 다시 다섯 다시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처음에 하프로 내려가더라도 엘보만 움직이면 괜찮아져요. 자 어때요? 지금 어깨 힘들어요? 팔에 힘들어요? 아 여기도 네. 힘들어가는데 네. 저는 승모도 자꾸 힘이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승모의 힘이 계속 혜림 씨 같은 경우 목이 지금 승모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깨를 계속 낮춘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못 낮춰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낮춰놔야 돼요. 낮춰놓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갔다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 둘 가는데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거 코어에 힘을 줘서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내려서 그냥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계속 이렇게 그 부분을 조금 다시 케어를 시켜볼게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죠. 자 팔꿈치를 살짝 해놓고 팔은 내릴 때 가슴 위치에 이렇게 자기 명치 위치 정도 내려온다는 손 위치면 괜찮아요. 그리고 엉덩이를 살짝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깨를 기랑 멀리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머리 자체를 아예 누가 위에서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볼게요. 하나 아니 엉덩이 안 내려갔잖아. 이게 신경 안 쓰면 거의 어려워요. 하나 둘 하나 그렇지. 그 정도만 내리세요. 오케이. 여기 유지시켜놓고 둘 오케이 셋 다시 넷 그렇지 다섯 오케이 여섯 오케이. 목이 처지면 여기가 목을 유지시켜놔요. 다섯 둘 하나 오케이. 한 5개까지 나와요. 혜림 씨는 자 쉬었다가 한 5개 정도까지는 힘이 들어가죠. 네네. 아 근데 한 6개 7개부터는 어깨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 질문하시는 거 좀 보고 갈게요. 그리고 뭐 스쿼트 아까 스쿼트 말씀하셨는데 스쿼트 같은 경우는 이 어디가 목 쪽이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 좀 틀린데 이 무게에 의해서 눌려지는 거랑 이 관절이 이렇게 아프죠. 손목까지 아플 수도 있어요. 스쿼트 하시면 손목까지 아프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상 부위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실 것 같아요. 봉이 눌려서 아픈 것도 물론 있는데 그렇게 막 아플 정도로 아프진 않아요, 사실은. 팔굽혀펴기 밀리언님 손 모양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리고 방법은 수십 가지. 나이키 저지가 예쁘답니다. 이거 대표님도 말씀하신 건데 제 옷 보고. 네.
저도 살려고 했는데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안 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좀 많이 하는 익스텐션 종류 3도 한 가지만 다 할게요. 익스텐션 종류를 할 건데 요거는 여기서 할게요. 네. 요렇게 한다. 자, 여기를 잡고 허리를 그렇죠. 손을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올리는 요 동작 되게 많이 하죠. 하나, 둘, 다시,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오케이,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덟, 아홉, 한 가지만 더, 열, 됐습니다. 자, 요 동작 할 때 가장 현실 팔 운동 거의 안 하죠. 예, 여기서 이제 트레이너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 팔을 붙여야 된다, 11자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많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한번 들어보죠. 자세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코어를 역시 배를 딱 잡아놓고 팔꿈치가 모아지든 벌어지든 자기 요 엘보 움직이는 각도 있죠. 그 각도와 나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이 요렇게 모아졌는데 엘보가 이렇게 돌아서 계속 움직인다면 이 엘보가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꺾여버려요. 꺾이기 때문에 엘보 자체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요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놨고 팔꿈치는 이제 위를 본다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이때 올라갈 때 코어를 잡아놓고 역시 등 쪽에도 딱 텐션을 유지시켜놔야 돼요. 코어가 풀려버리면 막 흔들리거든.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그대로 여기를 편다는 생각을 쭉 밀어버려야 돼요. 요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올라가요. 요 상태에서 승모근이 여기서 밀 때 하부 승모근을 안 잡아놓으면 쭉 밀어봐요. 그럼 목으로 힘이 들어가요. 하부 승모근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오면 하부 승모근이 안 좋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부 승모근은 완벽하게 통제시켜놨고 그대로 미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대로 미는 연습이.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어깨 움직임 자체가 여기서는 여기에서 30도까지는 극상근을 쓰고 120도까지는 삼각근 쓰고 완전히 올리면 상부 승모근을 써요. 그래서 조금 더 저 같은 경우는 편하게 쓰기 위해서 팔꿈치를 약간 벌리라고 해요. 요 각도 자체를 180도보다는 약간만 한 120도 가까이 만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걸 유지시켜놓고 그냥 쭉 밀어버리세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그 상태에서 쭉 밉니다. 둘. 그렇지. 셋. 다시. 넷. 천천히. 그렇죠. 다섯. 일자로 쭉 밀어 올리세요. 그렇죠. 여섯. 코 잡고.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더 쫙 한번 밀어보죠. 다시. 열. 5개 더. 목에 힘 빼고. 하나. 다시. 둘. 셋. 넷. 한 번만 더. 5.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혜림씨 같은 경우는 목에 안 좋으니까 여기를 써버린단 말이죠. 써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그 3도 운동 자체가 그렇게 건강하진 않아.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시키면 팔꿈치 이 상태에서 요렇게 너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올려서 그래요. 붙여서 완전히 이 상태에서 팔꿈치에 살짝 벌려놓고 고개 자체를 요렇게 잡고 요거 한번 들어보죠. 네. 네. 그 상태에서 어깨를 차라리 목이 아프신 분들은 팔을 더 벌려버려요. 완전히 완벽하게 벌려버려요. 그냥 그러면 목에 부담이 들어가죠. 네. 그 상태에서 팔을 조금만 올려보죠. 천천히 팔 옆으로 보게. 하나. 그렇지. 둘. 다시. 셋. 오케이. 난 여기만 그냥 편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5, 6. 지금 요기만 해도 햄스트링 지금 힘들어요. 7. 다시 8, 9, 10. 오케이. 지금 어때요? 팔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이 사실은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2두보다는 3두가 훨씬 커요. 훨씬 크고 이 3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3두가 어깨 후면에 붙어 있다 보니까 어깨랑 목이 안 좋은 사람은 3두를 거의 못 써요. 특히 뒤쪽에 대원근이랑 소원근 사이로 3두가 나와요.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3두 강배 운동하면서 3두에 힘들어 가시는 분들 꽤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은 맞아요. 지금 3두에 네, 저 이거 하면은 항상 여기 다음에 광배 여기 많이 땡겨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강배근이 크게 해야 될 일을 지금 3두얘가 착각해 갖고 딴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써야 되는데 이렇게 팔을 안 올라가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누워서 팔을 이렇게 뒤로 한번 젖혀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가슴이 움직인다든가 목이 이렇게 뒤집어진다든가 하는 분들 강배근 다 짧아요. 그러니까 강배근 마사지를 충분히 시켜놔야 돼요. 강배근이 짧아버리면 강배근이 완벽하게 힘을 못 쓰고 3두나 어깨 쪽에서 힘을 빌려와야 돼요. 무조건. 빌려오면 그게 정상 패턴이 아니에요. 어깨에서 정상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어깨 쪽에서나 저기 다른 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슈마우님께서 혜림 씨는 지금 건강해지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살을 좀 빼. 지금 혜림 씨는 조금 운동을 지금 이제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 사실 한 2개월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하면서 지금 다이어트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조금 방송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컬 자 3두 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립이죠. 고립.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립인데 어떻게 고립시킬 건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보 위치와 손목 컨트롤만 잘하면 거의 다 끝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두에서 포인트만 여기서 포인트 한번 잡아야죠. 2두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죠? 2두요? 네. 무슨 앞쪽에 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쫙 붙여서 네. 하라고 그거요? 네. 포인트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깨랑 팔꿈치 위치가 자기 어깨보다는 항상 약간 앞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들 때 손목이 안 돌아가게 외전을 시키는데 손목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 팔꿈치에서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면 끝에 살짝 팔을 드는 기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거기를 쓰면 무조건 어깨가 살짝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가 만약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는데 안 들린다, 그럼 그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기능은 무조건 있게 돼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 그거만 어깨 만들어 놓고 요 상태에서 잡아 놓고 운동한다. 그 다음에 3두 운동 같은 경우는 케이블 프레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엘보 각도대로 움직여라. 내가 엘보를 바깥쪽으로 보고 했으면 엘보 각도를 바깥쪽으로 만져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모아놨다 하면 모아서 움직이고, 그 조금 이렇게 어덕션이 돼서 이렇게 모인다고 하면 안쪽에 내측 3두가 훨씬 더 많이 써요. 어덕션 기능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두 운동할 때 혹시 팔을 이렇게 혜림 씨처럼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렇게 익스텐션을 하는 사람 중에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3두 문제가 아니고 목하고 강배근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면 강배근 스트레칭을 하든지 강배근 스트레칭을 해놓고 강배근 운동을 한 2세트 3세트 정도 이렇게 해놓고 하시면 훨씬 더 자극점이 훨씬 좋아요. 그런 팁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2두 운동을 하면 전완근이 먼저 지쳐버리는데 전완 근력 운동부터 하고 할까요 했는데, 아까 혜림 씨 처음에 어떻게 전완근이 여기잖아. 여기를 이제 손목 리스트 부위를 전완근이라는데 그 부위가 제일 처음에 손목 쓰니까 그게 힘들었죠.
손목 쓸 때요? 네, 처음에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꼬아버리니까. 아, 네네. 네, 처음에 표현할 때 맞아요. 이쪽으로 힘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목 컨트롤을 무게가 너무 많아도 그게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무게가 조금 줄이시고 손목 컨트롤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만드는 연습을 하세요. 사실 손목 컨트롤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잡아놓고도 해요. 잡아놓고 그건 고급 테크닉이거든요. 잡아놓으면 이 손목 자세 척골하고 이쪽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발달이 돼서 이렇게 운동을 하긴 해요, 선수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들을 완벽하게 고립 못 시키면 필요 없는 이 스킬이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은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고립시켜놓고 이렇게 탁 가지고 여기 갖고 딱 드는 선수들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스트레이트로 자기가 이두를 완벽하게 고립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할 때 손목으로 가지고 약간 장난을 친다고 해야 되나? 팁을 주셔야 돼요. 원종필님께서 무조건 쉬는 게 좋은데 사실은 이 근육이란 게 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립된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는 안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위를 찾아서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운동을 하시면서 이 회전이라든가 엉뚱한데 힘이 들어갈까봐 그래서 좀 못하게 하는 거죠. 나시 가격을 알려달라고 아까. 아 잠깐만요. 나시 가격 알려드릴게요. 아니 제가 선물 받은 거라 가격을 사실 잘 몰라요. 아 선물 받으신 거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접히는 부분이 왜 안 커요? 요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보면 여기 이두 한번 클로즈업 해줄래요? 이두가 보면 혜림 씨도 여기 보면 힘 한번 딱 줘봐요. 이두에 여기에 딱 없지만 여기가 보면 혜림 씨도 여기서 끊겨 있어요. 보면 이두 자체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모이면서 요렇게 가거든요. 끊겨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운동할 때 요렇게 하면서 짧게 내려서 그래요. 첫째는 짧게 내려야 돼. 여기서 자기 범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떨어뜨리면서 요 범위가 운동 끝범위인데 요렇게만 하실 가능성이 첫 번째는 가장 높아요. 두 번째는 채우는 방법이 해머컬을 많이 하시면 좀 채워져요. 그리고 운동 범위를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운동 범위를 조절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운동하실 때 뭐 프리처컬이라든가 뭐 인클라인 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섞어서 충분히 자극 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테크닉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이런 대표적인 운동 있죠. 대표적인 운동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두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두 같은 경우는 어깨 정렬 맞추고 엘보 먼저 접고 접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손목 컨트롤 하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붙여가지고 손목으로 꺾지 말고 여기 엘보를 가지고 여기를 회전을 요렇게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올라온다. 요걸 먼저 연습하시면 웬만하면 자극점 다 찾아요. 그리고 삼두 같은 경우는 자기 강배근이랑 대원근이랑 소원근 길이 검사 한번 해주고 힘을 못 쓴다고 하면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 팔꿈치 위치를 어느 쪽으로 갈 건지 확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팔 운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운동 자체가 뭐 장소도 제한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짧은데 조금 넘어가면서 좀 더 운동을 좀 다채롭게 종류를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오늘 최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운동이.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